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돼야 되는데 도달하지 않았다. 즉 권리자 규칙 사유가 아니라 다른 사유에 의해서 도달하지 않았다. 그럼 여기서 소멸시효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 완성이 될 텐데 소멸시효 진행을 멈춰버립니다. 멈춰버려서 이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즉 도달이 가능할 때까지 잠시 소멸시효 진행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 기간은 이미 지났죠. 그리고 여기다가 조금의 기간을 더 줍니다. 6개월이라든지 아니면 1월 정도의 기간을 더 줘서 채권자로 하여금 다시 요때 와서 권리를 행사해라. 요 기간을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멸시효 진행을 멈췄다가 소멸시효 기간 상황이 개선이 되면 그때 6개월 내지 한 달 정도 다시 권리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소멸시효 중단은 시효 기간이 갱신되는 거고, 소멸시효의 정지는 진행을 어떻게 버리는 겁니까? 잠시 멈춰버리는 거거든요. 소멸시효의 정지는 시효 기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장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시효 기간이 요만큼 연장되는 겁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뭐 미성년자가 그래요. 미성년자를 위한 시효 정지, 제한 능력자를 위한 시효 정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크면 이제 혼인을 하죠. 부부 일방의 타방에 대한 채권의 시효 정지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사망하게 되죠. 채무자가 사망자였다. 그러면 채권자가 확정이 된다든지 상속인이 확정이 된다든지 아니면 사망한 자에 대한 파산 절차가 뭡니까? 한정승인이죠.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기타 천재사변이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를 위한 정지, 부부를 위한 정지, 사망자를 위한 정지, 천재사변.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 보면 결혼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망도 하면서 세상에 천재사변 무슨 일인지 다 겪는다. 이런 거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틀을 안게 할 겁니다. 여기는 전부 6월. 여긴 전부 인적인 요소니까 6월이고 여긴 천재사변은 물적인 요소니까 1월 정도만 기간을 더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인적인 것들은 기간을 더 주냐? 사람의 심리 정리가 좀 길게 걸린다는 얘기고, 물적인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거는 천재사변인 거죠. 물난리가 났다, 홍수가 났다, 뭐 이런 것들이니까 이것들은 정리가 되고 나면 바로 심리 정리할 필요 없이 바로 권리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기간을 좀 짧게 주는 겁니다. 요걸 정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 기간 동안 중단도 없고 정지도 없이 계속됐다. 그러면 권리를 소멸시켜 주겠다. 여기 소멸도 절대적 소멸이 있고 상대적 소멸이 있다. 그냥 이건 지금 나누지 마시고 우리 판례가 절대적 소멸을 취하고 있는데 요 개념까지만 소멸시켜 주겠다. 그럼 소급해서 소멸시켜 주겠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 소멸시효도 이제 다 설명을 했는데, 우리 163페이지에 있는 법률 요건으로서 시효다. 법률 요건이다라고 하는 건 권리 변동의 원인을 다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요걸 전부 모아서 뭐라고 불렀어요? 법률 요건이다. 권리 변동의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고 했죠.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권리 변동의 원인이 된다. 시효도요. 시효 제도는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와 걸리지 않는 권리가 있는데, 여기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를 나중에 형, 상, 점, 담, 분비, 물청, 소 하자. 그냥 느낌에 여러분 한 번만 해볼게요. 형, 상, 점, 담, 분비, 물청, 소 하자. 이런 식으로 한 번만 좀 해보시고, 부동산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이다 라고 하는 거, 요거는 지금 부동산 매매 계약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기초 과정에서 다룰 내용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도 있다. 형, 상, 점, 담, 분비, 물청, 소 하자. 그래서 등청에서 여기 형, 상, 점, 담, 분, 비, 물청, 소, 물청 이건 하나입니다. 소, 등청에서 이게 등기 청구권이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한번 해두시고 그냥 잃어버리셔도 관계없습니다. 물론 잊어버리실 겁니다. 왜 빨리 등청해서 해야 되느냐? 그래, 주인한테 걸리지 않으려고 뭐 이렇게 해갖고 연산까지 하면서 걸리지 않으려면 빨리 물청소하자. 지저분하면 집주인이 내쫓는다. 뭐 쓸데없는 얘기까지 붙여서 한번 해볼게요.
그다음에 소멸시효 기산점이다라고 하는 거,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때 시효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도 구체적인 권리에 따라서 기산점 따지는 방법이 별도로 있고요. 소멸시효 기간이다라고 해서 물건, 용익물건 20년이고 일반 채권 10년인데 3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우리 3년짜리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들 동그라미 그 옆에 설명이 전문성 기술성을 바탕으로 생긴 채권들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일본에 1년 지급 기간이, 즉 순환주기가, 지급의 순환주기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해진 것들, 그래서 이자 부양료 등등이 있죠. 급여 사용료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전부 전문가 기술자들이죠. 이런 자들, 그 전문성 기술성을 바탕으로 생긴 채권이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셔도 큰 문제 안 되고요. 1년짜리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들은 의식주 오락과 관련된 채권이다. 여관, 음식점, 대석료,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그렇죠. 이런 것들 다 소비물의 대가. 그 다음에 채당금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이 채당금이라고 하는 건, 자, 최근 3월분에 해당하는 급여, 최종 3년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 그 다음에 재해보상금, 이래서 언제나 근로자가 다른 채권자, 다른 물권자보다 최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채권. 이건 왜 그러냐면 이거 없으면 죽어요. 근로자를 위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채권이다라고 해서 채당금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너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일 테고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너무 용어에 매몰되지 마시고요. 그냥 채당금 그런 거 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의식주 오락과 관련된 채권이라고 보시고, 의복 그렇게 나오고, 3번 4번 같으면요,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노역인, 그렇죠, 의식주 오락과 관련된 거죠. 연예인 다 의식주 오락이죠, 오락. 그 다음에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이다. 그래요, 이게 이제 교육이잖아. 교육을 안 받으면 글씨를 쓸 줄 알아야 돼요. 숫자를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숫자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 글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의식주 하는데 기본적인 요건이 갖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포함시켰어요. 자, 그 다음에 소멸시효 중단, 정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소멸시효 중단이다라고 하는 거요. 의의 두 번째 줄, 소멸시효 기간이 갱신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해서 중단 사유, 나중에 청구, 압류가처분, 승인. 그래서 여기는 청구, 압류가처분, 승인이다라고 해서 세 줄로 나눌 겁니다. 그냥 한 번만 해볼게요. 청구, 압류가처분, 승인. 이래가지고 조그맣게 잘 안 되는 것들, 머릿속에 잘 안 되는 것들 괜히 이래 본 겁니다. 창피하실 거 없습니다. 절대. 저도 막 수업 시간에 혼자 막 노래 불러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멸시효 정지사유. 그래, 정지사유도 보니까 오른쪽 페이지 갔어요. 165페이지. 채무자가 제한능력자. 그래, 미성년자가 가장 대표적인 제한능력자라고 보시면 돼요. 미성년자가 커서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됐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채권자, 채무자가 부부 사이인 경우에 부부 일방의 타방에 대한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법률 용어로 바꾸면 또 어려워지죠. 그다음 부부 사이로 살다 보면은 상속 재산에 관한 것이다. 돌아가셨나 보죠. 그래요. 죽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살았네요. 그러는 과정에서 천재사변 등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어린이 과정을 거치다가 성인이 되면 결혼도 하고, 그러다 보면 사망도 하는 거죠. 이게 인생의 일축입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일도 겪는 거죠. 천재사변. 그래서 제한능력자를 위한 정지, 부부를 위한 정지, 사망자를 위한 정지, 천재사변을 위한 정지, 이렇게 해서 우리 인생이 다 들어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뭐냐면 권리가 소급해서 소멸한다라고 하는 거죠.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채권 채무 관계는 소급해서 소멸해버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채권 채무 관계는 소멸해서 버리는. 그다음에 거기 2번에 있는 내용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무를 면하게 되는 자는 기산일 이후에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볼게요. 채권 채무가 이날로부터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이날로부터 소멸해 버린대잖아요. 되돌아가서 이렇게 되돌아가서 여기서부터 소멸해 버린대죠. 그럼 이때부터 채권 채무는 없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자도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상계가 밑에 한마디 나오는데 그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시효이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효이익이라고 하는 건 이런 말들이 좀 어려워요.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다.
그럼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채권 채무 관계가 소급해서 소멸한다. 그러면 이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자와 이로 인해서 손해가 생기는 자. 그럼 이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자는 누굴까요? 그래요. 뭐 채권으로 치면 채무자가 될 테고요. 이로 인해서 손해 보는 사람은 아마 채권자일 겁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기간 지났어. 못 줘. 이래야 되는 게 정상인데 기간 지났어. 못 줘가 아니라 좀만 참아라. 기간은 지났지만 내가 너에게 주겠다. 즉 채권이 1억 원짜리다라고 하면 1억 원을 안 줘도 되는데 1억 원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럼 자기 이익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안 줘도 되는 돈을 주겠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채권 채무가 소멸을 했고 그래서 줘야 될 채무가 소멸하는 바람에 채무자가 채무에서 면하게 된다. 이거를 시효이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채무자가 갚겠다라고 했으면 시효이익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포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시효이익과 시효이익의 포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정도 뭐 더 깊이 들어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소멸시효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23회에 그 나왔던 문제는 굉장히 기초적인 문제였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민법 총칙 강의를 이렇게 해서 마무리합니다. 뭐 제대로 한 것도 아니죠. 민법 총칙이 이제 이 정도로 끝났고 전체적인 개념만 한번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민법의 강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민법 총칙이 총론이라고 한다면 이제 민법의 강론이죠. 그러면 여기 제3법으로서 물권과 채권에 관해서 공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민법 총칙은 이렇게 한번 나눠봅니다. 민법 총칙은 민법 제1조와 2조로 구성되어 있는 통칙이다라고 해서 민법 제1조, 민법 제2조, 그 다음에 민법 제3조부터는 권리입니다. 권리. 그래서 민법 제3조부터 시작해서 184조가 권리에 관한 내용이었다. 여기에 보면은 권리의 주체가 누구고 권리의 객체가 누구고 권리의 변동, 발생, 변경, 소멸 여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3법으로서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정하고 있는 물권, 그래서 물권법,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급부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채권, 그래서 채권법 이렇게도 얘기하고 채권편, 전체적으로 총칙편, 물권편, 채권편, 친족편, 상속편 또는 친족법, 상속법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요거 하나만 딱 떼서 보면 친족법이고 상속법이고 채권법이고 되는데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는 총칙편이고 물권편이고 채권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총칙에서 지금 우리 24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는데 순수하게 총칙에 있는 이론만 나오지 않아요. 이 제3법에 있는 이 내용이 즉 채권, 제3법으로서 물권과 채권에서 16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물권에서 8문제, 채권에서 8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순수 총칙 문제가 아니라 여기 있는 걸 여기다가 엮어갖고 문제를 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여기다가 엮어서 문제를 내다 보니까 실제로 순수 총칙 문제는 10몇 문제 정도밖에 안 되고요. 10문항 이상이 실제로는 10문항 이상이 여기하고 엮여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이거는 20개에서 26문항 정도가 된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또 물권 채권까지 공부하고 나야 총칙이 이해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좋습니다. 그래서 물권 여기도 다 물권 총론과 물권 강론, 채권도 채권 총론과 채권 강론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전체적인 공통점을 총칙에서 세부적으로 물권법에 들어가면 물권 전체의 공통점을 총칙해서 8가지 물권의 개별적인 효력을 물권 강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면 물권 한번 볼게요. 그럼 먼저 물권이 뭐냐? 물권이라고 하는 거 권리 주체인 인이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대해서 행사하는 지배권입니다. 지배권인데 뭘 어떻게 지배할 거냐 그런 걸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권리 주체인 인이
권리 객체인 물건에 대해서 행사하는 지배권입니다. 지배권인데 어떻게 지배할 거냐? 배타적으로 지배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배타적으로 지배하고 직접적으로 지배하겠다. 이렇게 지배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래요. 이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어떻게 하겠다? 독점하겠다.